제주랜드TV 좋아요, 구독. 제주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 제1편 부동산 풍수지리 이야기. 풍수지리에 빠져 집을 팔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풍수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부동산 풍수에 대한 믿음은 더욱 대단하다. 지면상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중국인의 풍수 이야기는 따로 쓰기로 한다. 한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땅을 보러 다닐 때 부동산 풍수에 신경을 쓰는 대형 건설 회사들의 풍수 이야기가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국의 풍수 명당에 대하여는 생거 진천사거 용인이라는 유명한 풍수설이 있다. 사람이 살아서는 진천에 살아야 하고 죽어서는 용인에 묻혀야 한다는 정설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 풍수에는 제주도의 풍수 특성이 있다. 살아 정실 죽어 영실이란 제주도 풍수의 정설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서는 정실에 살아야 하고 죽어서는 영실에 가야 한다는 풍수설이다. 제주도에서 정실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KCTV 방송국이 있는 연북로에 연접해 있는 남쪽 도로를 따라가면 제주방어사령부, 현재는 해병대 구여단 정문이 나온다. 그곳에서 시작하여 제주연구원이 있는 곳까지를 정실이라고 한다. 그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오소록하니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동네가 나온다. 그렇지만 현재는 마을의 주도로를 따라 개발이 엄청나게 되어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이 많이 생겨나고 유명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하여 옛 모습을 많이 잃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민오름 남쪽으로 나지막한 들판과 마을이 조화롭게 있고 가로수가 벚나무로 길 양옆에 심어져 있어서 꽃이 피면 정말 무릉도원 같은 느낌이 나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신제주의 중심인 연동의 배우마을로 신제주와 바로 직통하면서도 전원스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마을이다. 주거 영실은 한라산의 영실을 말한다. 한라산 등산로는 5개의 등산로가 있다. 성판악, 어리목, 관음사, 영실, 돈내코 코스로 오른다. 백록담을 보기 위한 한라산 정상 등반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판악이나 관음사 코스로 올라야 한다. 한데 요즘은 1일 1,000명 한도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영실과 어리목, 돈내코 코스는 남벽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세 코스는 예약 없이도 올라갈 수 있다. 옛날에는 윗세오름에서도 경사가 심한 남벽 쪽으로도 밧줄을 잡고 오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폐쇄를 하여서 정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로 올라야 한다. 영실을 오르다 보면 500장군의 설화에 나오는 영실기암괴석들이 보이고 윗세 오름에 가는 중간 전망들은 제주도 남쪽 서귀포와 북쪽의 제주시까지 전망할 수 있다. 한라산에서 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영실남벽이다. 영실남벽 코스의 쉼터에서 잠시 누워서 있다 보면 누구라도 한라산의 기를 받을 수 있다. 기가 나오는 곳은 기공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곳이다. 2005년 당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미 4건을 낙찰받아 처리하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에 한 꼭지 지식이 필요했던 나는 한라대학교의 부동산 경매 과정을 등록하여 야간에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주경야독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내친 김에 한라대학교의 1년간의 부동산 경매 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제주관광대학교의 부동산 풍수 과정을 입문하면서 부동산 풍수에 관련한 지식을 쌓았다. 풍수 공부를 처음 접하며 흥미진진했으나 배울수록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풍수 과정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 더디게 진행되었고 음택 풍수에 치우쳐 제주의 오름이나 제주 4.3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의 터나 사라진 마을터를 많이 보러 다녔고 주로 묘자리 풍수에 치우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 그래도 풍수 과정을 통해서 주말에는 꼭 부동산 풍수 임장을 나가 제주의 오름과 마을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택 풍수를 더 원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60갑자를 외워야만 했고 풍수의 기본 도구인 패처를 보는 방법 등을 배우다 보면 어렵지만 재미가 더해진다. 전문적으로 풍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생활풍수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좀 쉽게 풍수 공부를 하였다. 무엇이든지 공부가 어렵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기에 부동산 풍수 공부에 집착하다 보면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투자라는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였다. 나의 경우는 죽은 사람의 음택 풍수보다는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대한 화택 중심의 공부가 더 관심이 가고 재미있었다. 화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풍수상 집안에 기운이 들어오게끔 새롭게 집을 꾸미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풍수 공부를 가르치는 풍수 선생을 모셔다가 서늘리에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보여주었더니 그 집에 오래 살게 되면 집사람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빨리 이사를 나오라고 한다. 풍수 선생은 집안에서는 집안에 좋은 얘기만 하고 대문을 나와서야 집에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하였다. 집안에서 집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 적에 집에 용처마다 신이 있다 하며 부엌에다 부엌신인 조왕신에게 늘 쌀을 떠놓고 고하고 다니셨던 모친과 외할머니를 본 기억이 났다. 서늘리에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꿈꾸듯 살고 있던 나는 우리 집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심으로는 기분이 나빠져서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집사람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소리를 들으니 덜컥 겁이 났다. 사랑하는 아내가 건강이 나빠질 거라는 예측을 해주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풍수 공부에 몰두해 있던 집사람이 선생으로 모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 집사람은 집을 팔자고 하였다. 나는 그 집에 공을 들인 노력과 함께 정을 많이 들여놓은 상태인지라 팔기가 싫었지만 결국은 집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집을 내놓게 된다. 결국 서늘리 우리 집은 신제주에 있는 부동산업자가 사게 되었다. 광고를 내놓자마자 오전에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와서 집을 보고 가더니 저녁에 두 부부가 다시 찾아와 꼭 자기들한테 팔아달라고 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는 두 부부는 자기들이 이 동네를 다 돌아보고 자신들이 살기에 꼭 맞는 집이라 하였다. 동네 입구에서 마을 중심지인 선을초등학교 선을분교까지는 걸어서 7분 정도의 거리였다. 작은 분교이지만 동화 속에 나오는 학교같이 예쁜 학교다. 학교 주위로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이 있어서 살기에 편안한 동네이다. 우리 두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때 파란 잔디밭에 학교 운동장에 서보면 마치 우리가 동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행복해 했었던 곳이다. 가끔 안개가 중간에 걸쳐 낀 아침에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신비로움도 있다. 그런데 집을 한번 보여주자마자 집을 사겠다고 덤비니 집사람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집에 대한 정을 떼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 집에 대한 추억과 함께 들인 공이 생각나면서 못 팔겠다고 집을 사겠다고 온 사람들과 집사람에게 창피하게 내가 번복을 하였던 것이다. 집을 사러 온 부부가 허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내 머릿속에서는 서늘리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에 반딧불이 무리가 때를 지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두 사람이 마치 꿈속에 사는 착각마저 들게 한 추억이 영화의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부동산업자의 부부가 그 다음 날 다시 저녁에 세 번째 찾아왔다. 이번에는 집을 사지 못하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온 모양이다. 제발 자기들한테 팔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이 집을 꼭 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집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거실 한쪽에서 울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지만 집을 팔면서 울 정도로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울고 있으니 집을 사겠다는 두 부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자기들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다고 사죄하면서 꼭 집을 팔아달라고 다시 애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끝까지 설득하여 어쩔 수 없이 정이 든 집을 팔겠다고 승낙을 하였다. 살고 있는 집보다 금과 은, 그 어떤 보배보다 더 소중한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데에 어쩔 수가 없는 운명 같은 것이라 체념하였다. 다음 날 계약서를 들고 두 부부가 다시 왔다. 중개업자인 남편은 활짝 웃으면서 소나무와 돌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연못이 있는 정원 앞에는 각종 돌들을 쌓아 올리고 사이사이 철쭉과 누운 향나무 등 꽃나무를 심어 놓았었다.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진짜 매수자가 된 중개업자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정원의 돌값들을 치자면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간다고 하면서 좋아한다. 그러면서 집 현관 옆에 큰 소나무가 사실 너무 탐이 났고 진귀한 나무들에 반했다는 것이다. 서늘리에 우리 집은 옆집과의 경계를 비자나무와 주목을 심어놨는데 보기 좋게 자라있고 남쪽으로는 각종 진귀한 나무들로 경계를 하고 바윗돌 밑으로는 철쭉을 심어 놓았다. 대문 앞에는 전용 주차장으로 차 5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집만의 주차장 공터가 있었다. 그리고 잔디마당이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쁘게 관리되고 있었기에 한번 보자마자 홀딱 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수자이자 중개업자인 본인이 매매 계약서를 다 쓰자 내가 건네주는 도장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찍는다. 두 부부는 나에게 집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나도 아쉽지만 우리 집을 좋은 분들한테 주게 되어 좋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오게 된다. 부동산 풍수라는 것을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정든 집을 팔게 된 경우였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아쉬운 집이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의 건강과 맞바꾼 집이라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본의 아니게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